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의 초등학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시면 한 번씩 지금쯤 무슨 시간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지역마다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의 얘기는 오늘 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BC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마치는데요. 이게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끼기론 고등학생이 오후 3시에 끝난다는 건 굉장히 빨리 마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초등학생이 오후 3시에 마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4교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4교시, 5교시가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매일 6교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학년이 동시에 끝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8시 25분에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25분이 되면 첫 번째 종이 울려서 그때부터는 40분까지 놀면서 아이들이 대기하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방과 후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아이를 조금 일찍 맡길 수도 있고 아이를 조금 늦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요. 학기 초에 미리 다 신청하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시 25분 더 이전, 8시 20분 전에 오는 아이들은 따로 모여있는 장소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따로 기다리면서 이제 있다고 해요. 그런데 8시 40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벨이 울리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줄을 세워서 자기들의 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문이 닫히잖아요. 캐나다 학교의 문들은 열 때 안에서 나올 때는 다 열리는데요. 바깥에서 들어갈 때는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이가 평상시에 다니던 문 쪽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학교에 있는 정문 쪽으로 가셔서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피스에서는 지각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지각 카드를 들고 교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내고 이제 수업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지각이나 결석을 많이 해보지 않는 이제 한국의 아이들은 처음에 이런 규칙 같은 걸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종종 지각을 하고 종종 결석하는 모습에 굉장히 신기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엄마 내 짝이 오늘 뭐뭐뭐뭐 해서 늦었다는데 그게 늦을 이유가 될까?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엄마 오늘 내 짝이 안 왔는데 어제 안 왔는데 왜 안 왔냐고 하니까 그냥 안 왔대요. 배가 아파서 안 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도 안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초등학교보다 이쪽 캐나다의 초등학교가 아니면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규율이나 규범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이 아이들이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성적표를 주기 때문에 성적표 받으면 그 밑에 항상 출석이 며칠인지 결석이 며칠인지 또 그 지각을 왜 했는지 이런 게 다 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이가 편한 대로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많이 해 보았었어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조금 자연스럽고 또 학교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게 저희 한국처럼 9시에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9시 50분에 마치고 그 다음 10분을 휴식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담임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선생님이 알아서 쉬는 시간도 정해 주시고 시계 보시고 지금 이제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수업을 하고요. 꼭 종이치는 전체가 다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10시 22분부터 10시 42분까지라고 써 있는
그 중간 휴식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약간 왜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10시 20분도 아닌 10시 22분부터 10시 42분이라는 처음 이제 입학할 때 안내문을 받고서는 이거 2분은 또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도 궁금증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분의 중간 휴식 시간을 가져서요. 그때는 자유롭게, 그리고 물론 아웃도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뭐 간식 같은 것도 먹고 나가서 노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종이 울리는 시간은 20분에 또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점심시간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또 아웃도어 나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 점심시간 마치는 시간이 또 신기하게도 12시 47분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40분도 아닌 47분. 여기서도 좀 제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애들 학교만 그런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마치는 시간에 이제 저희 아이는 2시 50분에 마치는데요. 그때 2시 50분 마지막 종이 삐 하고 울립니다. 종소리도 특이한 것이 한국처럼 벨소리가 아닌 부젓소리 있죠? 삐 하는 정말 그 소리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굉장히 익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어려울 게 없이 재미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나게 생활하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요. 여기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누가 이제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안 가려고 조금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화장실을 안 가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혼자 조용히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어쩌다가 아이들 다 중간 쉬는 시간 같은데 화장실을 가면요.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친대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다른 변기를 타고 올라가서까지 그 볼일 보고 있는 친구를 내려다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불장난도 치기도 하고 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나 이 장난이 심한 아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 안전 선생님들께서 꼭 계신데요. 꼭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많이 안전 때문에 많이 가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이런 곳에서 장난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렇게 짓궂은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정말 화장실 편하게 다녀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한국이나 캐나다나 화장실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장난이 심한 것 같았어요.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뭐 심한 장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정말로 어디에 가나 개구장이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정말 안전요원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노란색의 안전조끼를 입으신 선생님들께서 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정말 놀이터건 뭐 교실이건 복도건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왠지 조금 안전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하루 시간 일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